안녕하세요, 모터리언의 정영철입니다. 오늘은 닛산 엑스트레일 시승에 와 있는데요, 이번 출시되는 닛산 엑스트레일은 3세대 모델이 부분 변경된 모델로 한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1세대랑 2세대는 정통 SUV답게 험로 주행에 더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는데요, 3세대로 오면서 도심 주행에 맞는 SUV도 탈바꿈하였습니다. 미국 북미형은 로그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고, 유럽형은 엑스트레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는데요, 북미형 로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르노 삼성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지금 현재 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 엑스트레일 모델은 일본 큐슈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엑스트레일은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월드 베스트 셀링 SUV로 선정이 되었고요, 닛산의 준준형 SUV 라인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모델로는 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 르노 삼성의 QM6, 수입차로는 혼다의 CR-V, 토요타의 라브4, 그리고 넓게 봤을 때 폭스바겐의 티고안, 더 넓게 봤을 때 지프 컴파스까지 경쟁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엑스트레일은 르노와 닛산이 공동으로 개발한 CMF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인데요, 르노 삼성의 QM6 역시 동일한 CMF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469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705mm로 현대의 투싼이랑 산타페의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준준형 SUV라고는 하는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중형급만큼의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에서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는데, 스티어링 휠이 스포티한 디자인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닛산의 V모션 그릴, 그 그릴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티어링 휠에 또 적용이 되었어요. 플라스틱 트림 같은 경우에는 카본 룩 트림이 적용이 되었고요, 가운데 시트는 여기 보이시는 스트랩을 잡아당겨서 암레스트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뒷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폴딩이 되고, 폴딩이 되기 전에 565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폴딩을 할 시에 1996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트레일은 전 트림에 뒤쪽에 핸즈프리 트렁크 리프트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 키를 몸에 지닌 채로 뒤쪽에 가서 발로 범퍼 아랫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짐을 든 상태에서도 쉽게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닛산이 흡음재라던가 앞쪽 방음 유리의 두께를 최대 33%까지 두껍게 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제법 잘 차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톨게이트 앞에 정차 상태인데, 살짝 정차를 했었는데 정차 상태에서는 소음이 정말 잘 잡혀 있어요. 거의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정말 정숙해요, 정차 시에는.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닛산에서 사용을 하는 안전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스템에는 코너링 시에 양쪽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을 해서 셰시를 컨트롤해주는 트레이스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간의 거리 제어, 비상 브레이크 기능,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 전방 충돌 경고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가장 위급 4휠 드라이브 테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전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은 지금 현대에서도 산타페, 그 중에서 가장 위급인 인스피레이션 트림에 가야 이런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전장비 옵션들은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타 라브4라던가 혼다의 CR-V, 지금은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혼다의 CR-V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 가격 대비 옵션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안전 장비들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입차의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닛산 측에서 이 인테리어의 의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중력 시트다, 또는 뒷자리가
시네마 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편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무중력이라고 할 만큼 편하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뭐 이 뒷좌석 등받이가 뒤쪽으로 리클라인 했을 때, 그리고 이 시트를 제일 뒤로 당겼을 때 레그룸도 충분하고 아래 발밑 공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뒷자리에 타고 가도 편할 것 같아요. 이 위쪽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그렇고, 살짝 앞자리보다 살짝 높은 이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개방감이 좋은 건 분명해요. 좋은 건 분명한데 뭐 엄청나다, 뭐가 엄청 다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자리에서 이제 박상준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그 안전 장비들을 지금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고 있어요. 뭐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차간거리 제어라던가 그런 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간단하게.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게 좋아요. 네. 부드럽게 작동하고, 네. 간격 유지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간격 유지를 해주고, 네. 차선을 보조해주는 역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트림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륜 구동 스마트 트림, 그 다음에 4륜 구동, 그 위에 가장 위급 4륜 구동 테크 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륜 구동 모델은 주행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2륜 모드에서는 앞 차축에 100% 토크가 가서 평소 일반적인 도로 주행 시에 이제 연료 효율을 좋게 하는 모드고, 4륜 락 모드가 있는데, 4륜 락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배분, 토크 배분을 정확히 50대 50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비포장 도로라던가 아니면 자갈길 같은 곳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근데 그 4륜 락 모드는 40km 미만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리고 40km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오토 모드로 바뀌는데,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차축과 뒷 차축의 토크 배분을 그때 상황에 맞게 센서가 그 상황에 맞게 배분을 해서 최적의 토크를 만들어내서 주행을 하는 모드입니다. 여기 앞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닛산의 패밀리룩을 형성을 하고 있는 V모션 그릴이 여기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아래쪽에, 그릴 아래쪽이 글로시 블랙으로 투톤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헤드램프에 부메랑 미등이 눈에 띄죠. 눈에 띄고, 앞쪽 그래픽이 직선적인 그래픽이 많아지고 엣지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 후드 쪽에 보이시는 이 엣지가 이 차의 옆면을 타고 이렇게 뒤까지 가서 뒤에 C필러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 라인이 이번 부음 변경 모델이 되면서 좀 더 날카롭게 되었습니다. 이 19인치 휠이 이 차의 옆면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4휠 드라이브 테크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이 뒤쪽 램프가 풀 LED로 바뀌었고, 앞과 같이 부메랑 형식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 범퍼 그래픽과 같이 직선적인 그래픽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엣지들 또한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2.5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172마력, 그리고 24.2kgm의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제가 이 차를 몰아보기 전에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이 이 CVT 기어인데요.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방식의 일반적인 트랜스미션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CVT를 무단 기어라고도 하는데, 소위 이 CVT 같은 경우에는 그 풀리 두 개가 벨트로 맞물려 있어서 그 벨트에 물려 있는 풀리의 그 지름에 따라서 이제 엔진의 회전수가 달라지거든요. 단수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한 단, 두 단 이렇게 올라가는 기어에 비해서 변속 충격이 없어요. 벨트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가속감, 이 감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이 많아요, CVT가. CVT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변속을 할 때 이제 동력이 손실된 부분이 전혀 없이
연속적으로 이제 변속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TV 광고로 마티즈 CVT 광고를 엄청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이 엑스트로닉 CVT에는 닛산에서 D-스텝이라 불리는 튜닝을 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CVT에서 부족한 어떤 가속감, 그거를 좀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기어처럼 붕 가다가 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소리는 그렇대 변속 충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뭐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는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화면에는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이 차가 처음 출시된 게 2013년에 출시된 차량이다 보니까 오래된 느낌이 분명히 나는데, 예전부터 닛산 차들에서 이런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버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진짜 네모 3개 딱. 이게 심지어 예전에 인피니티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위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 윈도우 스위치가 옆에 있는 상준 기자님이 동물 발톱처럼 생겼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뜻이. 좋은 뜻이에요. 잘 안 망가질. 잘 안 망가질 것 같은 그런 터프한 느낌. 좀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쭉 뻗은 고속 구간에서 살짝 가속 페달을 쭉 밟아봤는데 힘이 붙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차를 딱 내가 뜻한 바만큼 쭉 밀어주는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고, 뭐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가족끼리 타고 다니는 어떤 패밀리 SUV로서는 아주 충분한 정도지만은, 절대로 어떤 스포티와는 정말 거리가 먼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새 동급의 차량들에서 이제 2.5 직렬 4기통 엔진이 거의 대부분 2.0 터보로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왜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고집을 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닛산 측에서는 가장 검증된 엔진을 이 차량에 이제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정말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조향성도 달라지는 바를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차량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굳이 이런 차량에 저 스포츠 버튼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D-스텝이라고 불리는 CVT에 가상의 단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서 수동 모드도 쓰고 스포츠 모드로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를 넣지 않았을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여기에 수동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게 재밌는 게, CVT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운전자가 단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CVT. 근데 이 차는 CVT인데도 불구하고 이 D-스텝이 들어간 만큼 이 매뉴얼 모드가 있어요. 약간 진짜 일반적인 기어 변속기 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스포츠 모드를 끄고 에코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애초에 세팅이 엑셀 반응이 엄청 빠릿빠릿한 세팅은 아니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무뎌진 느낌이 있어요. 차들이 부분 변경되거나 신차가 출시되거나 하면 항상 그 회사 측에서 미는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나크 오렌지라고, 오늘 시승 차량 중에는 그 색깔이 없었는데 약간 갈색빛이 살짝 도는 어떤 메탈릭 오렌지 색이 있어요. 네, 그 색깔이 예전에 닛산에서 보면은 350Z라던가 아니면 GTR에도 그 색을 똑같은 모나크 오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그 갈색빛 도는 메탈릭 오렌지, 그 색을 이번 부음 변경된 이 엑스트레일 이 모델에도 새롭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동물 발톱처럼 생긴 이 창문 버튼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원터치를 넣어줄 법도 한데 너무 박하네요. 운전석에만 이 원터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모델이 4휠 드라이브 테크 가장 상위 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원터치 윈도우가 안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지나오면서 과속 방지턱을 여러 개 넘으면서 왔는데 앞쪽 맥퍼슨, 뒤에 멀티링크, 이 차의 하체 세팅이 엔진이라던가 그런 세팅에 비해서 서스펜션은 단단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나머지 부분보다 일반적인 이 준준형급 SUV에 들어가는 하체 세팅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인 것 같고, 저는 하체의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충격도 걸러줄 거는 잘 걸러주고 전달해줄 건 잘 전달해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잠깐 정차를 해서 4x4 락 버튼을 눌렀더니 이 가운데 표시되는 앞 구동축, 뒷 구동축, 토크 배분에서 딱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는 게 보였고, 이게 40km가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앞바퀴 쪽에 더 많은 토크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네요. 오늘 시승을 해본 이 닛산 엑스트레이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주 무난한 가족용 준준형 SUV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같은 선상에 있는 경쟁 모델인 토요타 라브4라던가 혼다의 CR-V에 비해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덜 갈릴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는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